안녕하십니까. 박인종의 삶다 60강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해 이번 강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 실제 공시가나 기준시가 아니면 실제 시가로 평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양도할 때 실제 총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거, 또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평가 금액을 어느 걸 적용하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다. 미래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속담에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실제 왜냐하면 매를 때리는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쭉 줄기 길게 늘어선 학생들을 끝까지 균등하게 때려야 되니까 처음에 맞는 사람한테 세게 때리면 힘이 빠져가지고 천천히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는 힘을 향해서 맨 마지막 친구를 되게 세게 패는데 이건 아주 옛날 얘기죠. 요새같이 패다가는 안 되는 시대.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맞고도 살았어요. 그래도 많이 참았는데 요즘 참지 않죠. 자, 이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상속신고할 때도 실제 공시지가로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 시가를 평가하실 때 따라서 향후에 양도세까지 감안할 때 세금은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본서 회계업무조사전략 최종 강의입니다. 여기 페이지가 263페이지, 최종 페이지에 이렇게 비유가 써 있죠. 요거 여기다 그대로 칠판에다 비껴 썼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는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이 회계업무와 조사전략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책이 나오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앞으로는 이제 매주 나가는 안세재경 저널에서 한두 번씩 기고하는 걸 매주 한 번씩, 정말로 매주 한 번씩 서서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한테 한 달 동안 집중 강의를 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강의하는 걸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 주제가 좋은 걸 선택해서요. 자, 칠판을 보시죠. 자, 상속주택에 대해서 내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실제시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기재를 할 수가 있고 또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의 차이가 나오냐. 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 시점의 공시지가가 15억이라고 그러고 그때의 시세는 실제는 14억 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팔 때의 실제 거래가액은 별로 많이 안 올라가서 15억이다. 뭐 이거보다 클 수도 있죠. 이거보다 더 크면 비교는 더 크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1억밖에 차이가 안 났을 때라도 내가 만약에 상속 신고 시 시세를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시세. 이게 없으면 법정가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4억 원을 기재했다. 상속세. 그래서 14억 원을 기재해서 기초공제 5억 빼고 배우자공제 5억 빼가지고 10억 원을 공제했다. 그럼 이제 4억 원에 대한 14억에서 10억을 빼면 상속세 과세 가액은 4억 원이 되고 요걸 세금으로 치면 1억 원까지 10%, 나머지 추가 3억 원에 대해서 20% 해서 7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요새는 7%만 세액 공제해 주니까 93%를 곱하면 6,51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상속신고 같은 내가 공시지가로 기재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시지가 15억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기초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빼기 10억 원이니까 상속세 과세금 제로가 되고 신고를 했지만 제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0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상속세금도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쪽이 더 유리하죠. 0이고 여기 6,510만 원이나 냈으니까. 근데 한 1년 있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양도할 사유가 발생해요. 딴 데 이사를 가야 된다. 그 집이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수용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15억에 팔았다. 똑같이 15억이죠. 그럴 때 양도 차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상속세 할 때 실제 자기가 실제 기재해서 평가한 금액을 원가로 잡는 거예요. 증여할 때는 5년 이후에 팔아야만 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내가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3년 기다리고 뭐 그러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내에 팔아도, 1년 내에 팔아도 어쨌든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양도 차익은 내가 14억으로 신고해서 기재했으니까 15억 빼기 14억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2천만 원. 그래서 이 상속세금 6,500하고 양도세금 2천만 원 더하면 총 세금 8,520만 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는 여기가 더 불리했지만 실행 단계는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그다음 이제 양도 상속 신고할 때 공시지가로 기재했던 분의 양도세는 어차피 공시지가로 10억 기재했으니 자기 취득원가는 10억 원이고 10억 원이죠. 10억 원에서 10억을 빼니까 5억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억의 양도 차익이 나오고 5억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은 이제 다당의 누진세율에 대한 거 플러스 38%인데 지금은 42%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귀찮아가지고 38%까지만 계산했을 때 1억 7,0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상속할 때는 0원이었었지만 양도할 때 1억 7,060만 원이 나와서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다 합해서 8,500인데 여기는 다 합해 1억 7,200이니까 2배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 단계에서 내가 향후 이 집에 대한 양도 플랜을 짜서 아니면 실제 시세로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물론 이거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상호세가 세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이 정도의 공시지가 기준시가에서 15억 내지 10억 범위 내라고 치면은 그 상속재산 금액에 대해서 기초공제 하고 배우정제 뺀 나머지 그 금액에 얼마 차이가 나더라도 그거를 실제 시세대로 풀로 기재해서 제대로 상속세를 조금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까지 감안했을 때 그 총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오늘 60강으로 해서 이 책에 대한 거를 다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그때 그 주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 61강부터도 새롭게 2018년 그 주제에 맞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 수강하고 또 거기에 그 구독자로서 등록해 주시면 제가 계속 더 용기를 갖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안 내는 것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고 창업과 어떤 이 기업 인수합병 및 이런 좋은 순환 또 상속 증여에 따른 어떤 그 합법적 조세 전략에 의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주제 위주로 강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윤영이었습니다.